어쨌든 이 에필로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다 반응이 좋았어요. 이타도리도 그렇고 재밌었다. 심리 묘사, 이제 개개 선생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굉장히 짧은 스토리 안에 심리 묘사 집어넣는 게 개개 선생의 특기인데 뭐 이타도리 에필로그에서 개개 선생의 특징이 딱 보였고 노바라 팬들은 어쨌든 노바라 얘기 한 컷이라도 더 나와주면 좋아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쿠나, 판다 얘기도 되게 좋았죠.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에필로그를 준비를 했는데 좀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가장 처음에 나온 게 이타도리 에필로그죠. 아, 이타도리 이거 보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 되게 인기 많겠다. 이타도리.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슬쩍 그 사람 마음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능력 있지 않아요? 일단은 이거는 과거인데요. 과거에 눈 좋아한다고 이타도리가. 눈은 좀 특별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잖아요. 근데 또 눈이 내려요. 이타도리가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그 오자와 유코하고 예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짝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하고 한 별 얘기 아닌데 그런 얘기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감동하잖아요. 오자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래서 과거에 눈은 특별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 오자와가 지금도 눈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이타도리가 아직도 좋아한다고. 그런 이타도리를 보면서 오자와가 생각하는 거죠. 나도 눈이 좋은데 그 이유는 눈이 부신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닮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얼굴을 붉히는 모습. 알파메일? 알파메일? 이타도리 알파메일? 약간 소프트 알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은 소프트 알파? 한국에서 말하는 아싸, 플러팅하고도 비슷한데 근데 그거보다 너무 소프트해. 얘는 잘생기고 인기 많지만 본인은 모르는 순수하고 성격 좋은 이케맨. 본인만 모르는 아싸. 마스님 수이까이 감자돌이. 감자 동네에선 거의 시티보이였을 듯. 베타 메일 정도 줍시다. 그치, 오메가는 아니니까 일단은 아니야. 근데 또 모르지. 알파일 수도. 왜냐면 여기 채널에 남성분들이 많아서 또 이런 얘기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후시구로하고 이타도리 이렇게 두 명 엮은 뭔가 BL 만화 이런 거 보면 항상 메구미가 오메가로 나오고 이타도리가 알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어쨌든 뭐 약간 느낌은 두 사람이 되게 좋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둘이 나중에 뭐 결혼했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느낌. 개개 선생이 참 이런 거 잘해요. 단 한 컷으로 사람의 심리를 탁 표현하는 이런 거. 예전부터 약간 이런 거 특기였고 한화로 그 캐릭터한테 푹 빠지게 만드는 또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에필로그 보고 오자와가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분도 많았고 또 이 주술회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그냥 연애 얘기인데 오자와 같은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한다면 이타도리 되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나를 너무 좋아해 주잖아. 이타도리 역시 한번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배신 안 하고 진짜 잘해줄 것 같고 요리도 잘해. 노바라하고 쇼핑할 때 보면 짐 다 들어주고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에스코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 아마 2022년인가? 결혼하고 싶은 캐릭터 그 랭킹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술회전 남자 캐릭터 랭킹이요. 그때 이타도리가 1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멘트를 보면 요리 잘하는 남자 멋있어. 맞아요. 스윗 감자. 너무 상냥하고 착하다. 절대 바람 안 필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마 후시구로가 3위였나? 그랬었고 오코츠가 2위였고요. 오코츠도 뭐 순애남이니까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참 바람 안 필 것 같은 그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그때도 코멘트에 순애남 절대 바람 안 핌 있었고요. 3위 후시구로 같은 경우는
나를 리드할 것 같은, 그냥 모든 걸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었고, 고조도 은근 고조가 5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고조는 일단 돈이 많다가 되게 큰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재밌게 살 것 같다. 그리고 주술사 하면서 아무래도 그 목숨이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죽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부상 입는 경우도 있는데, 고조는 임무 나간다고 해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을 듯,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개토가 4위였어요. 딱 봐도 좋은 남자죠. 잘해줄 것 같고 능력도 있고. 스쿠나는 좀 순위가 낮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직 스쿠나가 2022년이니까 스쿠나의 그 매력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예요. 말하자면 그 악한 면들만 좀 많이 보였을 때여서, 스쿠나는 정말로 좀 최종 결전에 와서 약간 이미지도 변하고, 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좀 약간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암시가 있었잖아요. 이해도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라움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의외로 내 사람한테는 잘할 것 같다. 근데 이런 게 다 약간 최종 결전에 들어서면서 그런 좋은 면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나오야는 없습니다. 순위에 없어요. 나오야는 순위에 없었고요. 오코츠랑 만나면 매일 리카한테 가위 눌릴 것 같아서 패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에필로그 얘기하면서 좀 뒤에 얘기해 볼게요. 나오야는 근데 또 모르지. 걔도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아닐 수도. 왜냐면 영역 전개 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영역 전개가 완전히 여성성을 반영한 영역이어서 겉으로는 여성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안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자기보다 약한 여자, 어린 여자를 그렇게 깔아뭉개고 발로 밟고 있고 막 이런 거는 못 참지. 그리고 내 뒤로 3걸음 뒤에서 걸어라 뭐 이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걸 참겠어요. 이누마키 토게는 순위에 있었어요. 5위에서 10위 사이, 6위에서 10위 사이에 있었고요. 이쪽도 뭐 이제 친해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키나 판다나 오코츠 같은 경우는 말 안 해도 다 토게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토도도 있습니다. 6위였나 그랬어요. 토도도 은근 순위 높죠. 얘도 뭐 구멍이 없잖아요. 카모도 있습니다. 10위권 안에 있어요. 이쪽도 일단은 카모가의 당주, 뭐 나중에는 당주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그래도 카모가의 당주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다. 고조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다가 또 큰 점수를 받았고요. 카모 같은 경우는 굴곡이 없을 것 같잖아요. 사람이 항상 일정할 것 같고. 나나미 있었습니다. 나나미가 6위였나? 나나미 있었어요. 그러게 앤드류님 진짜 너무 다 매력적이라서 누굴 고를 수가. 맞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타도리는 진짜 독보적으로 1위를 했거든요. 카모는 똑부러지는 매력이 있죠. 지적인 느낌. 맞아요. 카모 공부도 잘하지. 얘는 약간 당주 아니라도 다른 걸로 성공할 것 같은 사람? 포도도 그렇고. 마히토요? 특급 주령? 없습니다. 없어요. 이타도리가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푸시구로하고 노바라가 잠깐 나왔는데, 푸시구로가 재산 상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닌가는 괴멸했지만 당주 자리는 이어서 계속 맡고 있는 게 아닐까. 오야스미님, 초소 형아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타도리 얘기를 하루 종일 들어야 할 것 같지만. 초소가 의외로 좀 순위가 낮았어요. 이게 지금 결혼 상대로 투표를 한 거잖아요. 너무 가족만 챙기는 사람은 결혼 상대로 힘들다. 이런 코멘트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생각한 거지. 이게 재미가 아니라 진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 나머지 가족만 챙기는 사람은 좀 힘들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효소는 이타도리 신혼여행도 따라갈 것 같은. 진짜. 뭔가 상상이 안 돼야 되는데 상상이 돼요. 숨어서라도 어디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는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고 하는 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식으로 얘기 조금 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판다죠. 저는 판다 약간 충격이었어요. 2035년에 활동 정지가 되고 그러면 신주쿠 결전으로부터 20년 채 안 돼서 활동 정지가 됐다는 건데 말이 활동 정지지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식물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자 상태? 그래서 친구 입장에서는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2035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고조가의 기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좀 슬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코츠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을 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약간 좀 찡해지기는 했었습니다. 유타가 이제 고조가의 그 당주 대리가 됐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고조가 옥문강에서 나온 후에 뭐 여러 가지 일처리를 했잖아요. 그때 나한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주는 오코츠에게 맡긴다라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확실한 건 고조가 사망한 후에 고조 가문의 유관과 무아한의 조합은 나오지 않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나왔다면 오코츠가 당주 대리를 했다고 해도 넘겨줬겠죠. 근데 이제 2080년까지 아직 당주인 걸 보면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고조가는 고조 원맨 팀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오코츠보다 강한 사람은 아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같은 핏줄이고 하니까 당주인지 당주 대리인지 그거는 어쨌든 오코츠에게 넘긴다라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이 녀석 성격이 나쁘네. 뭐 정말로 유타의 손자냐 손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그냥 얼굴 보면 너무 한쪽은 여자아이 쪽은 너무 오코츠 얼굴이고 남자아이 쪽은 그냥 제닌가잖아요. 안경 벗고 머리 짧은 마키 같기도 하고 식으로 하고는 완전 닮았고 또 얼굴을 이렇게 보면 포지 얼굴도 있고요. 나오야 느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닌가 핏줄 되게 강하네 라고 이 남자아이 보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오코츠잖아요. 머리 긴 오코츠.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잘 되지 않았나. 근데 뭐 오코츠 같은 경우는 공식 팬북에도 리카 외에 다른 여성을 좋아한 적은 예전에도 나중에도 없나요? 라는 질문에 작가가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는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죠. 아마 마키하고 오코츠 이어질 거라는 건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않았을까? 저도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고 뭐 예상대로다 약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란타 느낌도 그러네. 란타 느낌도 있네요. 뭐 어쨌든 제닌가? 어떻게 보면 400년 만에 가문끼리 화해한 느낌. 크크님 그러네. 이것도 또 의미 있네요. 뭐 고조 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너 고조계 사람하고 뭐 제닌가 영권에서도 보면 오코츠만 모르지 그 주변 사람들은 알잖아요. 마키가 오코츠 좋아한다는 거. 사랑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철유님, 오코츠도 사실상 고조가 핏줄이고 마키는 처녀 주박의 피지컬 기프티드라 두 핏줄 이어받았다면 어마어마한 피지컬 기프티드가 탄생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확실히 뭔지는 몰라도 주술사의 재능은 다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꼭 피지컬 기프티드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술식을 가지고 있는 술사라도 뭔가 대단한 애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맞아요. 근데 오코츠 팬분들 중에 뭐 실망했다는 얘기 하는 분도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리카 배신했다고. 근데 리카를 그렇게까지 약간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에 저는 오히려 놀랐고 글쎄 이걸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라나? 오코츠도 행복해져야지. 사람답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리카한테 미안하지만 사람하고 사랑해봐야죠. 유타도 휴먼이야 휴먼. 그치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제가 된 게 요거죠. 손녀가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지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오코츠의 반지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코츠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식에게 줬는데 또 자식이 그 자식에게 가문의 보물 같은 느낌으로 대를 이어서 물려줬을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이 장면 하나 가지고 소설 쓰려고 하면은 여러 편 나오잖아요. 요즘 약간 트렌드죠. 마무리를 확실하게 안 하고 상상에 좀 맡기는, 뭐 주술의 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만화들도 요즘은 약간 그게 좀 트렌드 같은 느낌? 그리고 완결이 된 후에 플러스 1화 정도 더 팬서비스 차원에서 내놓는 게 또 그것도 약간 트렌드예요. 소년 만화뿐만이 아니라 소녀 만화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가끔은 좀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요즘에는 약간 확실하게 결말을 안 내고 독자들의 상상에 좀 맡기는 편이더라고요. 떡밥 하나 툭 던져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품을 즐기는 방법이기도 하고 재미기도 하죠. 크크님, 이 해석도 좋다. 리카가 이해해주고 리카가 유타 가족 지켜준다는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호령이 되어버린.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 가문의 자손이면 리카를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라면은 괜찮네. 유타 성격이면 리카도 소중하니까 반지를 추억이 담긴 거로 아껴뒀을 것 같고 자주 갖고 있다 보니 주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구로서 이렇게 넘겨줬다. 그것도 괜찮네요. 마허라처럼 인정받아야 소환할 수 있는, 이것도 괜찮네. 테스트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노바라,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할머니. 키모노 입고 저 눈 한쪽 없고 뭔가 되게 덩치도 크실 것 같고 아주 압도적이고 강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나온 게 우라우메하고 스쿠나, 이 얘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얘기 되게 흔하잖아요. 바람의 검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블리치에서도 있었고요. 이렇게 자기 능력 컨트롤 못하는 애를 강자가 데려다가 자기 측근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는 다른 만화에서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 아는 느낌이 또 좋을 때도 있잖아요. 일단 우라우메가요, 빈민가의 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신발도 신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쓰는 단어가 좀 배운 집, 있는 집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라우메도 뭐 괜찮은 집안의 아이였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모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얼어서 죽어버렸다. 뭐 이런 슬픈 과거가 있고, 그걸 스쿠나가 보고 데려온 거죠. 재밌는 건 예전부터 그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우라우메의 능력이 밝혀지고 또 스쿠나가 먹는 걸 좋아하고 기호 관심이 다 먹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라우메 냉장고설, 이거 되게 초반부터 있던 얘기잖아요. 공식 팬북이 나옴과 동시에 우라우메 냉장고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 스쿠나가 처음에 데려온 게 딱 그 역할로 데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요리도 잘하네. 그래서 데리고 다니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우라우메한테 요리 재능이 있다. 스쿠나가 이걸 알게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인데요. 우라우메는 남자입니다. 단행본에서 작가가 밝혔죠. 우라우메는 남자인데 여자 몸으로 수육을 했다. 근데 여자 몸으로 수육을 한 게 켄자쿠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자 몸으로 수육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사가 여기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거네. 우라우메가 스쿠나님은 어째서 제 옆에 있어도 차가워지지 않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옆에 있으면서 차가워지지 않은 건 이라고 했는데요. 이 차갑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정말로 물리적으로 일이랑 사는 이야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어붙는 그런 차가움이 있고, 그 다음에 냉담하다, 냉정하다, 뭐 쌀쌀맞다, 매몰차다, 이런 것도 이제 차갑다고 성격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우라우메가 말한 건 어째서 제 옆에 있어도 차가워지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지 않는 겁니까? 라는 걸로 물어봤는데 스쿠나가 대답한 건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옆에 있으면서 차가워지지 않은 건, 이거는 이제 성격적인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으면서 냉정해지지 않은 건, 쌀쌀해지지 않은 건, 매몰차지지 않은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보면서 또 스쿠나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냉대를 받고 힘들게 살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공포로 굳어버리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차갑다
산다는 거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죽지 않은 거. 사람이 죽으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다가왔는데 내가 죽이지 않은 건 너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제가 첫 번째 말한 내 옆에 있으면서 냉정해지지 않은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면 스쿠나가 참 너무 불쌍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스쿠나에게 못되게 굴었으면. 어렸을 때 일이죠. 아무래도 그 겉모습이 이제 사람 같지 않은 겉모습을 하고 있고, 저주받은 아이라는 그 낙인이 찍혀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좀 스쿠나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비치는 세계님, 주술회전 명대사 탑3에는 들어갈 듯. 오, 이것도 코멘트로 질문해 주신 분 계셨거든요. 29권에 이제 나온 정보인데요. 저 위에 써진 걸 읽어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같은 건 이타도리 파파가 아니라 할아버지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닮았어 라고 써져 있고, 닮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림을 그렇게 일부러 그린 걸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스쿠나의 영혼이 같았다, 이 얘기입니다. 스쿠나가 예상한 건 켄자크하고 이어진 상대가 내 쌍둥이의 영혼의 환생이다. 그래서 이타도리도 영혼이 같다고 느꼈다, 뭐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스쿠나의 추측이 잘못된 거, 뭐 그 부분이 미스리드였던 거고, 뭐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이타도리 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타도리 지인이든 와스케든 누가 되든 상관은 없죠. 어쨌든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 이타도리가 스쿠나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타도리 아빠든 할아버지든 상관은 없는 거니까 그냥 그 부분은 스쿠나의 미스리드였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되게 깊게 생각하셔서 사실은 이타도리 진이 아니라 와스케가 이타도리 아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정말 헛소리로 뭐 NTR 뭐 이런 거 얘기까지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정말 재미로 하시는 것 같고, 뭐 정말 진지하게 와스케가 이타도리 아빠야 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진짜 소설을 쓰시는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켄자크가 사실은 와스케를 노렸는데 와스케가 눈치를 채는 바람에 일단 후퇴했다가 아들이 나오니까 또 아들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2대에 걸쳐서 뭐 했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싫지 않아요. 추측하고 예상하고 뭐 이런 거 작품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작가가 와스케의 그 부인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놓은 게 없어요. 공식 팬북을 봐도 부인은 세상을 먼저 떠났나요? 라는 질문에 이혼했다는 이미지예요. 확실하게 정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유별난 할아버지의 유일한 이해자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설정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2대에 걸쳐서 작업을 했다, 뭐 이런 거는 믿지는 마시고 재밌는 추측이 있다 그냥 정도로만. 네. 와스케 제가 그 영상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옛날 영상이에요. 아마 2021년 정도에 올린 영상인데, 와스케도 사실은 주술사였던 게 아닐까. 그때는 스쿠나와 뭐 영혼이 같다 이런 얘기 전혀 모를 때였으니까. 켄자크가 이제 이타도리 가문에 접근한 이유, 그게 이타도리 가문도 사실은 대단한 주술사 가문이어서 접근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스케도 주술사였던 게 아닐까, 어쩌면 상층부에 되게 높은 사람이었다가 은퇴한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크크님 상층부 썰. 근데 뭐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뭐 상상인 듯 망상인 듯 한 그런 추측을 한 적이 있다 정도만. 근데 일단은 그 켄자크의 술식이요,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진짜라고 판별을 할 정도로 정밀도가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스케는 눈치를 챘단 말이죠. 카오리가 아니라는 걸. 근데 이거 저는 굉장히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고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리에서는 유관이 진짜라고 판단을 했지만 본인의 영혼이 부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혼이 부정하지 않아도 그냥 한 하루 정도 같이 지내보면 얘가 베토가 아니라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기억을 읽어서 흉내를 낸다고 해도 그 본성은 어디 안 가잖아요. 켄자크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장면 보면요. 게토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딱 봤을 때 켄자크 실제로 이런 느낌이겠구나. 게토가 아니야. 얘는 정말 켄자크야 라고 생각했던 게 딱 이 장면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또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기억을 읽어서 흉내를 내려고 해도 사람이 그 본성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타도리 지인은 왜 눈치를 못 챘냐 하면 켄자크에게는 기억 조작에 가까운 환상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모가의 모두가 150년 전에 방주가 있던 시대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인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에 이미 걸려든 상태여서 눈치를 못 챘을 것 같고 그런 기억 조작 같은 걸 할아버지는 안 당해서 아마도 겪어보니까 얘는 카오리가 아니다라고 단순히 정말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주술사다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술사다라는 가능성 하나 하고 꼭 주술사가 아니어도 알고 지내다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카오리하고는 다른 면이 계속 보여서 그래서 눈치를 챈 걸 수도 있고 근데 지인 같은 경우는 그 기억 조작에 이미 걸려든 상태여서 눈치를 못 채고 또 아버지 말은 안 듣고 와스케는 카오리가 켄자쿠였던 걸 알았던 거겠죠. 켄자쿠였던 걸 알았다기보다는 카오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고. 시부야 사변 N이 다시 보면 와스케 유언하고 스쿠나 장면이 뭔가 대비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와스케가 사망한 날 또 스쿠나가 이타도리 몸에 수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돌고 도는 주술회전, 영혼이 돌고 도는 그런 느낌으로 또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요. 이 모든 게 이타도리에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라는 의견 보고 할 말을 잃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엔딩이었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6년 반에 걸쳐서 실컷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타도리에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난리가 났겠네요. 그래서 1화에서 학교에서 혼자 사복 입은 거라고. 근데 일본 학교는 특히 시골 학교는 더 그런데 사복 입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복 입은 사람도 있지만 평범하게 후드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좋아해널님 나나미 때문에 극주부도까지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웨이브에 이치케이의 까마귀라는 그 일본 드라마 있는데요. 드라마 되게 시청률 잘 나왔던 드라마 있어요. 근데 그 극장판이 웨이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그 나나미 성우 츠다켄 씨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약간 단역이긴 한데 무슨 방법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혼자만 무슨 에코마이크 단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단단하고 또 그 떨림이 있잖아요. 그분 목소리에. 그리고 성량이 너무 커서 혼자만 진짜 에코마이크 단 줄. 여러 명이 얘기하는 와중에 나나미 성우님 거기서 뵈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에필로그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게 다고요. 29권에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 뭐냐면 오코츠가 그 고조의 몸으로 들어가서 싸우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팔다리가 길다고. 그래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그 얘기 했었는데 이제 그 화 끝나고 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팔은 모르겠고 어쨌든 다리 되게 긴 고조하고 근데 이 표정이 너무 웃긴 거예요. 오코츠는 되게 오 하는 표정이고 뭐 이누마키랑 판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키는 뭔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표정. 이거 보고 좀 한참 웃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에펠탑이다 에펠탑. 그러게. 저걸로 짝퉁 굿즈 나왔어요. 다리 벌린 길이로 자를 팔더라고요. 진짜? 벌써? 마키에 질린다는 표정. 그러게. 딱 질린다는 표정. 30권 표지도 좀 화제가 됐죠. 일단 이타도리 영역 전개인데요. 이타도리 그 얼굴 뒤로 불상 보이잖아요. 30권이라고 써진 반대쪽 편에. 이게 그 만화 그 연재본에 나왔던 푸나하고 같이 그 동네 돌아다닐 때 잠깐 나왔던 이 불상이 이타도리 뒤쪽으로
이제 뭔가 약간 심령사진 같은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부처의 자비 같은 느낌? 이타도리 그 장인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거를 아마도 표지에다가 그려 넣은 것 같고, 이타도리 영역 뭐 이름이나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이거는 언젠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가 거의 의도적으로 안 쓴 느낌? 그렇게 저는 느꼈기 때문에 펜북 2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펜북 2가 나온다면 거기서 밝혀진다든가 뭐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로 개개선생 되게 젊죠.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에 주술회전 연재를 시작해서 다 끝났는데도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앞길이 창창하죠. 보통 50까지는 연재 가능하다고 하는 나이잖아요. 뭐 지금부터 한 5년 쉬고 새로 작품에 들어가서 10년 연재해도 아직 50이 안 될 나이니까 충분하기는 하죠. 좋아 해널님, 젊은데 이래라 개개선생. 그러게요.